놀라운 그러나 감동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 읽겠습니다. 30대 후반, 결혼 9년 차인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주부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던 직장에도 단번에 취업을 했던 저는 살아오면서 크게 겪어본 일도 없었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사업은 늘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인 저희는 엄마가 몸이 좀 약해서 아이는 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유독 깔끔하기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견본주택처럼 깔끔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쓸고 닦고 하는지라 집안 곳곳이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늘 정돈된 집, 계절마다 바뀌는 커튼과 침구, 엄마의 퀼트와 천연 염색으로 꾸며지는 집, 중식 일식은 물론 제빵까지 배워 언제나 솜씨 있는 테이블을 연출하는 엄마 덕에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깔끔한 생활 습관과 자신을 더 돋보이게 연출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자랐답니다. 그러던 저는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고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역시 결벽증이 있을 만큼 깔끔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헤어스타일조차도 흐트러지길 싫어했고 서류 작성이나 옷 입는 스타일도 깔끔 그 자체였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진짜 금방 출고한 것처럼 깨끗했고 먼지라고는 티끌 하나 없었답니다. 너무 깔끔하면 좀 피곤할 수도 있을 텐데 싶은 고민도 잠깐 했지만 직업, 타고난 성품과 취향까지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행운이다 싶었어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저도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엄청난 반전의 시엄마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습관이나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니 어떤 게 꼭 좋고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시댁은 같은 서울이고 신랑과 저는 워낙 비슷한 점이 많았기에 정말 이건 꿈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에 시댁을 잠깐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땐 긴장도 했고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나왔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와 첫인사를 드리고 갔던 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준비해주신 음식을 들고 시댁에 들어서 조심조심 상을 차리고 막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황소개구리가 우는 줄 알았습니다. 와 진짜 아니 이게 뭐야? 매너가 개똥인 시엄마. 아니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림이라고 하는 건 원래 보통 밥 다 먹고 나면 어쩌다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나오지 않나요? 하지만 저희 시엄마는 그게 아니었어요. 밥을 먹기 전에도 밥을 씹고 있는 중에도 꺽꺽. 아니 이 정도면 다들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원래부터 그런 것인지 시댁 식구 모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닌가요? 거기다 그냥 트림만 해도 기분이 꿀꿀해지는데 하필 또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다 보니 밥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 기분도 거지 같아지는 데다 갑자기 이번에는 식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모이다 보니 식구가 많아 큰 상을 폈는데 자리가 바닥이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이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상체랑 얼굴이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랑 어머님 얼굴이 좀 더 가까워졌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보는데 정말 갑자기 그리고 바람 소리라고 해야 하나? 그런 소리가 나더니 거기에다 고속버스 토사물 냄새라고 해야 하나? 역겨운 기름 섞은 냄새라고 해야 하나? 순간 그런 냄새가 제 코 속으로 마구 밀려오는데 그 순간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으로 제 표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썩은 표정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순간 제 코가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제 얼굴을 바라보던 시엄마가 아니야 넌 그냥 밥 먹어. 물 가지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이러면서 싱크대로 걸어가시는데 아니 걸을 때마다 방귀를 또 연속으로 붕붕붕 끼는 게 아닌가요? 아니 저기요 여기가 무슨 동물농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요?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진 저는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어질어질한데 아버님, 남편, 시동생과 아가씨 모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온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닌가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물을 떠온 시어머니는 떡하니 앉으면서 여기 네 물도 가져왔다. 너도 마시라. 아니 뭐 제 물까지 떠주시는 거 진짜 고마운데요. 어머니, 냄새 어쩔... 진짜 먹다 남은 제 밥을 마구 버릴 수도 없고 푹푹 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이 꼬지도 진짜 맛있구나. 이런 건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맛이야. 방금 귓밥을 만져 긁어대던 손을 뻗쳐 떡하니 꼬지를 잡더니 소리를 내며 드시면서 또 연신 칭찬을 하십니다. 아니, 식사하시면서 트림에 방구는 기본이고 온갖 소리를 내며 들으시는데 제 혼이 쏙 하고 빠졌습니다. 머리를 벅벅 긁다가 또 밥을 먹기도 하고 하여튼 나를 애먹이려고 그러시나? 아님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랑에게 마음 놓고 흉을 볼 수도 없고, 아니 오늘은 어디 몸이 특별히 안 좋아서 그럴지도 몰라 하면서 혼자서 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한 번은 또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여 식사를 하시기로 하고 처음 오시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님만 먼저 오시고 다른 가족들은 나중에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셈이 날 정도로 요리를 잘하는 남편이 나서서 메인 요리를 먼저 하고 있었지요. 물론 저는 그 옆에서 먹을 샐러드에 여러 가지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엄마가 남편이 만들어둔 메인 요리를 쓱 둘러보더니 아가, 이거 네가 했니? 응? 세상에, 냄새가 참 좋네. 어머니, 그거 오빠가 했고요. 나머진 다 제가 했어요. 그랬어? 에이, 네가 했어야지. 그걸 왜 니네 오빠한테 시키냐? 저희 시엄마는 말끝마다 어찌나 웃으시는지요. 웃는 얼굴에 뭐라 말을 하기도 그렇고 저도 모르게 또 은근슬쩍 같이 웃게 되는데, 아니 이게 또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참 이게 말이죠. 어머님의 이 말투, 이 느낌을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뭔가 사근사근하고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비아냥이 미원처럼 한 스푼 들어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상하게 두고두고 기분이 나쁜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또 결국 웃으며 말씀을 끝내시니 저도 뭐 호호호 하며 맞장구를 칠 수밖에요. 이야, 이게 제일 맛있다. 니네 오빠가 한 게 제일 맛있어. 그럼 좀 이따 식사하실 때 그것만 해서 드세요. 이러면서 제가 짜증이 난 듯이 그냥 대놓고 말을 하면요. 이거 알았어. 또 삐지기는. 나 혼자 안 먹는다. 너도 나중에 같이 먹자. 맛있게? 이러면서 또 깔깔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죠? 저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못 알아먹은 척 하는 건가요? 진짜 뭐죠? 늘 말씀 끝에 저렇게 웃으시니 진짜 엄청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손가락을 쭉쭉 훑어가며 드시고는 바지춤에 손을 쓱 닦는 게 아닌가요? 아니 이번에는 젓가락에 묻은 반찬 양념도 아까우신지 쯧 하고 젓가락을 길게 훑으며 드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지금껏 살면서 젓가락에 묻은 양념을 저렇게 혓바닥으로 훑어 드시는 건 처음 봤어요. 뭐랄까 세상 더럽다고나 할까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냥 보통인데 어머님이 하는 행동들은 왜 그렇게 비위가 상할까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님을 특별히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밥 한 끼 먹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니 다이어트가 절로 되었답니다. 살 좀 쪘다 싶으면 시댁 식구들하고 밥 먹으면 되겠네 싶을 만큼 정남이가 떨어지게 행동하시는데 특히 밥상에서 보여주는 에티켓은 그야말로 구토를 부르는 에티켓이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식사가 끝난 뒤 다들 둘러앉아 과일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저희 두 사람 결혼식 앨범을 보고 있는데 아니 그냥 넘겨도 되는 그 두툼한 앨범 한 장 한 장에 손가락에 침을 잔뜩 발라가며 척척 넘기는 게 아닌가요? 제법 미끈하게 코팅된 앨범에 왜 침을 그렇게 척척 바르냐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순간 참았던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이거 제가 넘겨드릴게요. 제발 그 침 좀 그만 바르세요. 그랬더니 못 들은 건지 못 들은 척을 하는 건지 갑자기 대뜸 깔깔깔깔 박장대소를 합니다. 당신 머리 스타일이 너무 웃긴다면서 말이죠. 거기다 저를 발로 툭툭 치면서 진짜 웃겨서 미치겠다는 듯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야야, 봐라. 내 머리 왜 이러냐? 얼굴은 쭈그렁 할머니인데 머리는 영부인이야. 미스 코리아야. 이게 뭐야? 이러시는데 순간 너무 빡쳐서 엉덩이를 살짝 돌려 몸을 옆으로 피하고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런데 시엄마의 말이 자꾸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제 엉덩이를 툭툭 치는 거예요. 넌 안 웃기냐? 진짜 웃긴다. 이러시길래 이번에는 대꾸 없이 시엄마의 발을 살짝 밀어내면서 또 앞으로 쓱 피했거든요. 그러자 이젠 발이 닿지를 않는데 와 진짜 당신 발이 저한테 안 닿으니까 갑자기 몸을 옆으로 돌려서 누우셔서 발가락을 까딱거리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땐 아버님도 한 소리 하셨거든요. 참 애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그만 좀 하지. 하시면서 살짝 역정을 내시니까 당신 부러워서 그러지? 당신은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해줄게. 이러면서 계속 발가락으로 저를 툭툭 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먹은 다과상을 부엌으로 가져가면서 자리를 피했죠. 이때 남편이 상을 들어 옮겨주려고 했는데 순간 너무 미워서 어머님 보는 앞에서 신랑 손을 살짝 때려버렸어요. 손으로 쳐도 기분이 나쁠 법인데 발가락으로 툭툭 치다니 기분이 정말 더럽고 시어머님 면상에 용트림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정리하면서 싱크대에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아니, 그릇 뒷면은 왜 다시 닦아? 내 살다가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이렇게 행주로 뒷면을 닦으면 더... 네... 하고 말았어요.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도 연신 옆에서 머리를 긁다가 끄억 또 트림을 두어 번 하시기에 어머님 저기 앉아서 쉬고 계세요. 이제 다 정리해가요. 이러니까 되려 신랑이 눈치를 보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막 기웃거리면서 보길래 또 성질이 나서 제 발 뒤꿈치로 신랑 발등을 확 찍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던 시엄마가 또 깔깔깔 야, 네 덩치에 그렇게 세게 밟으면 우리 약한 아들 발등 박살나겠다. 조심해. 아이고 아프겠네 우리 아들. 너도 아프냐? 응? 보는 엄마도 아프다. 좀 아프라고 일부러 꽉 밟은 건데 장난으로 보였나? 아니면 진짜 실수로 밟았다고 여기시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며느리가 이 정도의 행동을 했으면 어느 정도 눈치껏 오늘 좀 뭔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모든 게 웃음으로 시작해 웃음으로 끝나는 이 시어머니는 대체 뭐죠? 진짜 헛딱지가 나더라고요. 댁으로 돌아들 가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시길래 어서 제발 빨리 조심히 가시라고 배웅 아닌 배웅을 하는데 시엄마가 절 보시며 웃으며 하는 말씀이 다음 달에는 우리 식구랑 큰집 식구랑 다 모아서 오늘처럼 밥 한번 먹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 밥 먹으면 얼마나 좋니? 어머님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전 못해요 어머님. 아니야. 할 수 있어. 알았지? 아니요 전 못해요. 힘들어요 어머니. 이렇게 정색을 하고 거절했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 으이구 또 그런다. 이렇게 잘할 거면서. 아니요 절대 못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와 진짜 몇 시간이나 지나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 밥상은 차려졌고 그날은 어머님의 특별 잔칫날이라고 할까요? 정말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큰집 식구들이 모인다고 큰 상을 꺼내시더니
바닥 닦는 걸레로 깨끗하게 훔치시는 게 아닌가요? 구석에 있던 걸레에서는 이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던데 어머님이 닦으신 상 앞에 서니 뭔가 썩는 듯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람들 오기 전에 음식을 다 차려두자며 하나하나 나르시며 방귀를 뀌시는데 아니 저러다 큰일이라도 보면 어쩌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만들어둔 음식을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엄마가 상위에 차려진 그릇에 삐져나온 양념을 쓱 닦는 게 아닌가요? 어머니 그거 걸레예요. 아까 그 걸레로 상 닦으셨잖아요. 그걸로 음식 담긴 그릇을 닦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괜찮아. 요즘은 세상이 하도 오염돼서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아. 대신 말은 하지 말아라. 모르면 그게 다 약이고 득이 된다. 아는 게 문제야. 많이 아는데 문제야. 상위에 그득하게 음식이 차려지고 큰집 식구와 우리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LA 갈비찜이 푸짐하게 쌓여 있는데 식구들이 먹으면서 뼈를 발라내는 그릇에 뼈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엄마가 그 그릇에 담긴 뼈에 조금 붙어있는 살을 발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쪽, 쪽. 아휴, 여기 뼈에 붙어있는 이 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10명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구 입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알 수도 없는 갈비뼈를 시엄마는 한 대 한 대 맛나게 드시며 한 손으로 연신 배를 긁었다가 머리를 긁었다가 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갈비의 살점 정말 깨끗하게 다 떼어 드세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또 드셔야 하니? 하며 쓸데없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맛있게 먹고 내려놓은 뼈에 붙은 그 작은 살점도 아까워서 그렇게 마구 빨아서 드시니 보고 있자니 저는 정말 입맛이 안드로메다로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눈에 거슬리고 보기에 역겨운지 어서 밥을 먹고 다들 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다가 누가 김치를 먹을라 치면 김치는 이렇게 길게 쭉쭉 찢어 먹어야 제맛이라며 침 묻은 손으로 쭉쭉 찢어 주시면서 쪽 하고 또 입안에서 양념을 빨아 먹었습니다. 아무리 가위로 잘라내자고 해도 네가 김치 맛을 모른다며 배추잎과 줄기가 한꺼번에 입안에 들어가야 맛있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래, 내가 안 먹으면 되지. 어쩌겠어. 어머님은 평생 저렇게 지내셨는데 하며 속으로 학을 뗐습니다. 시엄마가 얼마나 고집이 세면 큰집 식구도 우리 집 식구도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러움의 일관성이랄까요? 아니면 전생이 침샘족이셨는지 손가락을 어찌 그렇게 쪽쪽 빨아서 드시는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네 살림 도와준다고 어머님은 잊을만 하면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루는 퇴근해보니 부엌에서 행주를 정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요? 저는 기겁을 하며 어머니 곁에 가서 쓱 훑어보았습니다. 평소 저는 그릇 닦는 행주, 싱크대 상판 닦는 행주, 티매트 모두 분리해서 쓰고 세탁도 따로 하는데 먼지 훔친다고 부엌 구석에 둔 걸레 하나를 떡하니 들고는 울 며느리 네가 하듯이 나도 여기저기 닦아본다며 온갖 부엌 살림을 꺼내 난장판을 만들더군요. 내 살림은 그저 귀찮은데 니네 건 소꿉놀이 같아. 참 이쁘기도 하고. 어머머머, 어머니? 그건 베이킹소다로 씻어야 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 그만 쉬세요. 요즘 퐁퐁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 응? 이걸로 과일도 씻고 설거지도 하고 행주도 빨고 묵은 때도 싹싹 지워지고 퐁퐁이 척척 박사야. 아 제발 좀 울 시엄마 우리 집에 안 오실 수 없을까요?